안녕하십니까. 최현석과 함께하는 일본의 군사 안보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다음으로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2위의 해상전력, 일본 해상자위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해양국가이며 세계 6위의 긴 해안선과 세계 6위의 광대한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갖고 있죠.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많은 자원과 식량을 해외 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90% 이상을 해상 교통로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해양의 안전 확보, 국제 질서의 안정이 국익과 직결되고 있죠. 그러나 해양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해양을 끼고 있는 국가들의 자국의 이익의 충돌, 끊임없는 해적 행위, 약탈 등의 해상 범죄 등의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일본의 국익을 지키고 일본의 안보를 지켜 나간다는 명목으로 일본은 근대 메이지 개국 이래 끊임없이 해군력을 증강시켰고 2차 대전 패전 후에 현대 일본으로 재출발하며 평화헌법을 제정하고 군국주의를 영구적으로 포기한다고 하였지만은 1954년에 자위대 창설 이후 다시 재군비를 시작한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전력을 최첨단으로 급성장시켜 나가고 있죠. 이러한 국익의 명분과 일본 자위대의 첨단 전력화는 곧 일본의 군사 대국화의 길로 나가는 끊임없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세계 2위의 해상전력, 일본 해상자위대인데요. 일본 해상자위대의 시파워가 미국 다음으로 강대하다는 얘기인데 사실 러시아나 중국과 비교해보면 함정의 숫자라든가 톤수, 또 해군 병력의 숫자라 보면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보다는 떨어지지만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전투 함정이 지니고 있는 첨단 무기 체계, 이지스 체계 등 그런 무기 체계 등이죠 보면은 이러한 첨단 무기 체계는 러시아나 중국보다도 월등히 뛰어나며 따라서 그 해상 작전 수행 능력이 세계 2위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일본은 전수방위에 제한되고 공격적인 부대나 무기체계를 가질 수 없다는 평화헌법의 제약 때문에 핵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큰 취약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점은 앞으로 일본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 극복될 수도 있고 또 굳이 헌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일본 정부 가기에 수시 결정을 해가지고 서서히 극복되어 가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의 해상 전력 첨단화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우리는 일본 군사 대국화 동향을 항상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해상자위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해상자위대의 목표 또는 임무라고 할까요? 2012년 12월에 일본 가기, 가기라면 내각 행정부의 장관들로 구성된 회의죠. 이 가기에서 결정된 국가안전보장 전략과 2018년 12월에 가기에서 결정된 방위대강이라면 일본 방위를 위한 기본 방침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방위대강에 기초하여 일본의 영역 및 주변 해역을 방해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며 바람직한 안전보장 환경의 창출을 가는 세 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해상자위대는 24시간 365일 부단한 작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해상교통로의 확보는 일본 국익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고요. 일본 영해 및 주변 해안 방위는 일본 영토 방위의
중요한 임무가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해상자위대는 어마무시하게 첨단화된 해상 전력을 구축하여 일본의 주요 해상 요충 지역에 해상기지를 설치하여 그 전력들을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주일 미군과 함께 활발한 공동작전을 전개하며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임무를 중점적으로 해서 일본의 해상자위대의 실체를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천해리 해상로 확보의 임무인데요. 과거 1970년대까지 해상자위대는 당시에 다다노리 안보론, 무임승차론이라고 하죠. 이러한 분위기에 편성하여 자국의 영토 방위에 국한되었지만 80년대부터 해상로 확보에 있어서 미국이 일본의 역할 분담을 강하게 요구하게 되었고 1982년에 레이건과 스즈키 수상의 공동선언으로 일본도 해상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죠. 그 해상자위대는 미 7함대 전력과 공동작전, 조인트 오퍼레이션으로 해상교통로 확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상자위대는 해상교통로에서 대잠전, 선박 호송작전, 중요항만 또는 해협의 방어작전을 수행하고 미 해군은 해상자위대가 실시하는 작전을 지원하거나 필요시 항모 기동부대의 타격 능력을 이용 일본 해상교통로에 대한 위협이나 공격을 직접 격퇴하는 임무도 수행합니다. 해상 확보는 공중, 양상, 수중의 모든 위협을 제거해야 하는데 특히 바다 밑에서 은밀히 침투 공격해 들어오는 잠수함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해상자위대는 잠수함 위협을 제거하는 대잠전 수행 능력을 급여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였으며 그 결과로 해상자위대의 대잠전 수행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 7함대 전력입니다. 일본 요코스카이에 기지를 두고 있는 니미츠 항공모함인데요. 어마어마하죠? 기준 배수량 10만 톤에 배 길이만 338m로 축구장 3개의 크기죠. 승조원 6천여 명이 근무하며 100여 대의 전투기를 탑재하고 있는데 웬만한 국가의 공군력보다 더 우세한 전력을 싣고 태평양과 인도양 어디든지 기동하며 작전을 수행하는 움직이는 거대한 군사기지죠. 일본 해상자위대의 자위함대는 미 7함대 전력의 이 항공모함과 함께 해상로 확보 작전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상로 확보의 자위함대 임무와는 별도로 일본 영토 및 주변 해역의 방위는 해상자위대의 5개의 지방대가 각각 담당 구역 해역을 방위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일본의 3대 해역, 소야 해역, 시가루 해역, 스시마 해협의 방위를 중심으로 일본 전 해역의 연안 방위와 해협 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일본 해상자위대의 방위구역과 전력 배치 현황인데요. 해상자위대 조직은 해상망료관부, 해군본부죠. 해하에 1개 자위함대와 5개의 지방대로 편성이 되죠. 자위함대는 자위함대사, 우리 해군의 해군작전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하에 1개 자위함대와 4개의 허위대군이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일본 국토를 전략적으로 북일본, 중일본, 서일본으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수도 도쿄가 위치하는 중일본 관동지역 요코스카에 자이함대사와 자이함대 그리고 요코스카 지방대가 위치하고요. 그 반대편 일본의 지역에 마이스루 지방대가 위치하고 중일본 지역 시코쿠의 구레 지방대 그리고 서일본 지역 사세보의 사세보 지방대가 위치하며 북일본 지역의 오미나토 지역에 오미나토 지방대 이렇게 해서 5개의 지방대가 일본 해역의 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이함대하의 4개의 호위대군은 미 7함대와의 해상격통 확보를 위한 공동작전 수행이 용이하도록 요코스카, 마이스루, 구레, 사세보에 각각 1개 호위대군이 배비되어 있습니다. 해상자위대 조직입니다. 해상망조관부 이하에 1개의 자위함대와 5개의 지방대, 교육항공집단, 연습함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자위함대는 호위함대, 항공집단, 잠수함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호위함대는 수상한 부대의 주력이 되며 해상로 방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죠. 요코스카, 사세보, 마이스루, 구레 각각 1, 2, 3, 4호위대군이 있으며 각 호위대군은 대잠 헬기 3대를 탑재하는 DDH 한 척, 중거리 대공 미사일 탑재의 함대 방공함 DDG 2척, 대잠 헬기 1대를 탑재한 대잠 대공 대함 능력을 갖춘 다형도함 DD 5척, 개 8척으로 편성되어 88 함대 작전 수행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항공집단도 주로 대잠수함 작전을 수행하며 최첨단 잠수함 킬러 초계기인 P3C 초계기와 HS-60J 대잠 헬기 등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잠수함대는 16척의 잠수함을 1, 2대로 편성하여 요코스카와 구레에 배비하여 작전을 수행하고 있고요. 자막 능력, 무장탑재 능력, 정숙성 및 탐지 능력, 내구성과 안정성, 승조원들의 거주성 등에서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뢰 소행령을 지닌 소해대도 요코스카에 배비하여 기뢰 제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일본의 소해부대는 동해상에서 기뢰 제거 작업을 했고 1991년 걸프전 발발 시에는 6월부터 9월까지 약 100일간 일본 해상자위대는 다국적군과 공동으로 원격 조작, 기뢰 제거 작전을 수행하여 34개의 기뢰를 처리한 경험을 갖고 있죠. 지방대는 연안경비, 항만방어, 해협 감시 임무를 수행하며 1200톤에서 한 2000톤급의 구축함을 주력 함정으로 하여 중소형 함정들이 배비되며 자위함대 등의 일선 부대 함정에 대한 전투지원 근무와 후방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호위대, 소해대, 어뢰정대, 항만초계대, 항공대, 기지대, 경비대, 조선수리소, 항공보급소 등의 전력을 보유하고 이러한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에 발간되는 일본 방위백서에 의하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함정 137척에 총 톤수 55만 톤, 항공기 190대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해군 같은 경우에는 해군 작전사 이하의 동해, 서해, 남해에 각각 1개 함대씩 3개 함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톤수는 25만 톤에서 한 30만 톤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잠전 수행 능력을 보유하는 해상자위대의 전력, 그들이 갖고 있는 첨단 무기 체계를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몇 가지 장비만 잠깐 훑어보기로 하죠.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해상자위대를 클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미 7함대와 쿼드 4개국이 해상로 확보를 위한 해상 공동훈련하는 모습입니다. 쿼드 4개국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인데요. 쿼드라면 4자 안보대화라고 하는데 2007년부터 미국,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의 4개국이 정기적으로 정상회담을 갖고 정보 교환 및 해양국 간 군사훈련에 의해 유지된 전략대화가 국제기구로 발전한 것이며 이는 대중국 포위망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개국 안보협의체인데 인도태평양 국제기구라고도 하죠. 일본이 아주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자위함대에 편성되어 있는 주요 전투함입니다. DD나 DDG, DDH 이런 구축함인데요. 이 D를 하면 디스트로이의 구축함의 D에서 딴 모델명인데요. 수상함의 주력 전투함입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4,000톤급 이상의 대형 전투함으로 다용도 구축함의 DD함을 비롯하여 함대공 미사일 이지스 체계를 갖춘 DDG, 또 대잠 헬기 등을 탑재하고 다니는 경항모급의 DDH 전투함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구축함들은 항모 기동 시 호위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대잠수함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 전투력인 잠수함 부대입니다. 약 3,000톤급의 잠수함을 일본은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기뢰 소해와 기뢰 부설 임무를 수행하는 소해함대인데 소해모함, 그 다음에 소해함, 그리고 기뢰를 부설하는 기뢰 부설함, 이러한 이제 함정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동계의 해상작전을 지원하는 12,600톤급의 쉐빙함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전투근무 전 후방지원 업무를 위해 보급함이라든가 잠수함 군환함, 대형 수송함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향 측정함, 시험함 등도 갖고 있고요. 항공 집단은 아츠키의 사령부를 두고 일본 전투에 7개의 항공군 1, 2, 4, 5, 21, 22, 35 이런 항공군인데요. 이런 7개의 항공군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대잠수함 작전 임무 수행을 하며 주력기가 잠수함 킬러인 P3C 초계기입니다. 100여 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잠 초계 헬기 SH-60J인데요. 구축함 DDH에 탑재하여 구축함을 호위하며 운영이 되고 있죠. 그 외에 군함기라든가 지뢰 소해기라든가 수송기 등의 전투근무 전용 항공기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상자위대 전력의 지망대의 인물 한번 볼까요? 지방대는 5개의 지방대가 있다고 그랬죠. 중일본 지역을 방해하는 요코스카 지방대. 그리고 이제 일본의 쪽에 이제 마이스루, 중일본 지역에 이제 마이스루 지방대.
네, 서일본 지역의 이제 사세보 지방대, 시코쿠와 세토나 해협을 방해하는 구레 지방대, 그리고 북일본 지역을 방해하는 오미나토 지방대, 이렇게 해서 5개의 방위대가 지방대가 각각 배비되어 일본 영해 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안방위를 위한 해상자위대 방위작전 수행 개념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공중으로부터는 이제 탄도미사일 방어, 그리고 대공전을 수행해야 되고요. 또 양상방어에서는 뭐 수상전을 해야 되고, 함정과 직접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죠. 또 수중으로 들어오는 잠수함에 대해서 수중방어를 위한 대잠전, 그리고 기뢰를 제거해야 하는 대기뢰전, 그리고 기뢰를 직접 설치함으로써 공격적인 그런 전투를 수행하는 기뢰 부설전 등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해상자위대는 끊임없이 해상전력의 첨단화를 추구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19세기 미국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미 해군 제독 만이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이라는 저서에서 해양력, 시파워 이론을 주창을 했습니다. 그는 즉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이론을 제창했죠. 역사를 통해서 고대 지중해를 지배한 로마와 카르타고가 그랬고, 또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이 또 그랬죠.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러시아, 일본이 여기에 합류를 했던 것이고, 지금은 미국이 3배를 지배하고 있지만요. 이 마한 제독의 해양력 개념은 전 세계 해군의 전략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미국, 독일, 영국 등이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그 때문에 1890년대 유럽의 해군력 증강 경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난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자, 바다를 끼고 있는 일본. 한때 일본 제국 해군이 태평양 일대 바다를 지배하고 미국과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죠. 보시다시피 지정학적으로 일본은 바다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사통팔달에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태평양 지역, 동지나 남지나 지역에 미국의 프레젠스, 미군의 인게이지먼트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해양력, 일본의 시파워가 다시 고개를 들려고 하지 않을까요? 세계 2위의 해상 전력을 보유한 일본, 첨단 전력으로 무장한 일본 해상자위대. 자, 앞으로의 동향이 주시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